늘 우리는 무언가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답을 얻고 싶어 했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다 알려고 했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했고 내가 모르면 발을 떼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언젠가부턴가 그냥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아마 이 채널을 어느 정도 보셨던 분들이 그러실 거고, 실제로 퀀텀 점프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더 자연스럽게 답을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나도 모르게 받아들여지실 수 있게 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 안에서 평화를 찾으시는 그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상태에 있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답글에도 남겨주셨지만 작은 변화는 있는데 큰 변화는 없어요 하시는 분들, 혹은 큰 변화를 맞았는데 내가 앞으로 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요, 맞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중간 단계, 그러니까 between words, 혹은 앞으로 가면서도 가끔 한 번씩 뒤를 돌아보게 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퀀텀 점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란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그라운딩된 평화를 준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왜냐,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제가 여러분 제가 감정 독백한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퀀텀 점프를 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불안을 겪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모든 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체화한 후에 그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기 전까지 많은 것들이 따라와 주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새로운 버전의 내가 되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뇌과학적으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멘탈 프리즈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신적인 감옥 안에 내가 나를 오랫동안 가둬놨다가 그 새로운 평화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안정화 같은 걸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becoming이라고 그러죠. 무언가가 되는 blossoming, 꽃이 피는 그 단계의 나를 완벽하게 꽃이 피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되고 있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mindfulness, here and now라 그러죠. 그 상태를 완벽하게 rooted, 땅에 발을 내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애벌레에서 나비가 됐다고 친다면, 뭐 이미 나비셨다고 하더라도 일단 비유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벌레에서 나비가 됐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이미 나비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나비로 완벽하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나비가 내가 옛날처럼 생각하고 옛날처럼 땅에서 굴러보려고 그러면 그게 또 안 돼요. 난 나비기 때문에. 애벌레처럼 땅에서 움찔움찔 꿈찔꿈찔 한다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ast version이라고 하죠. 과거의 나. 그러니까 self limiting belief. 나 이거 안 돼. 내가 그럼 그렇지 뭐. 안 될 줄 알았어. 같은 것들이 old stories. 그러니까 나 이거 망했어. 역시 난 또 이런 애들을 만나.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내가 될 리가 있어? 또 꼭 끝에 가면 이렇더라. 나는 끝발이 개끝발이야. 난 안 돼. 뭐 old version. 나는 항상 이런 식이야. 나는 이런 사람들이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오고. 이런 것들이 내게 갑자기 한 번씩 올라오거나 어떤 순간에 나의 발목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스스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나랑 공명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딥다운, 마음속 깊숙이 인지하고 있어요.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라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심리학적으로 이제 정체성의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덴티티 쉬프트라고 하는데, 이 자아가 바뀌면서 행동과 현실이 바뀌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웃긴 게 살면서 한 번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퀀텀 점프를 여러 다중우주에 있는 나의 그 미래 타임라인에 있는
있는 나를 여러 번 혹은 여러 버전의 나로 내가 갈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번만 겪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혹은 원하는 곳으로 여러 번을 간다 치면 갈 때마다 겪는 거예요. 그 과거 버전의 내가 있고, 그 미래 버전의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있고, 2027년의 내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내 과거 버전이야. 근데 이 과거 버전의 내가 clinging on to me, 그러니까 나한테 들러붙어가지고 잊혀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왜냐? 자기 혼자 뒤떨어지기 싫어서, 나에게서 잊혀질까봐 나만 두고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프로이트가 말한 그 반복의 강박이라는 현상이래요. repetition conversion이라고. 익숙한 패턴을 우리가 가끔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뇌가 같은 루프를 돌린다는 거예요. 1920년도래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거의 100년이 됐어요. 100년이. 100년 넘었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저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일이 좀 쉽게 풀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직진이 안 되고 저는 어떻게 해도 돌아가야 됐어요. 시간이 남보다 배로 걸리고, 밖으로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는 게 항상 당연했고, 일이 좀 쉽게 풀리면 좀 의심이 먼저 드는 스타일이거든요. 인생이 하도 꼬여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타로 리딩을 할 때도 그렇고 이런 걸 할 때도 그렇고, 저는 꼬였지만 여러분들은 한 방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꼬인다는 전제를 깔고 여러분한테 항상 뭐를 해준다는 거를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도 제 인생이 뭐 무조건 그런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런 게 많이 나아졌고 제가 득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제 머리 안에 있다는 거를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나, 심지어 내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살고 있는 무언가가 반복적인 강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과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얘가 나라는 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를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그거를 메운다고 얘기를 해요. 일본의 그 그릇을 보수하는 그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깨진 조각들을, 도자기 깨진 조각들을 모아서 나만의 빛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보수를 한대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수많은 이 금속 중에 금만 그 힐링을 하는 파워가 있다라고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성당에 스테인드 글라스도 깨어진 유리 조각을, 제가 뭐 정확히 뭐 그걸 다 모릅니다만 깨어진 유리 조각이잖아요. 그게 온전하게 하나를 뭐 그라데이션을 하고 갖다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조각들이 내는 그 빛깔이 각각 다른 그 부서진 조각들이 오묘하게 내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나만의 빛을 내는 이 모든 조각들이 나라는 거를 일단 인정하고 품어주시는 게 가장 먼저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혹은 여러분들 가끔 발목을 잡는, 혹은 다시 올라오는, 저 같으면 이제 무조건 잘 안 될 거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봐 같은 그런 부분들이 그냥 그 사상이 만들어지기까지 저한테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을 발목을 걷는 어떤 그 문장 하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혹은 일어났던 수많은 인생의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생각나시는 어떤 일들이 있으실 텐데, 그 일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고 키추킹인가 무엇인가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랑 같이 가는 거야. 그 모든 시간이 나를 만든 거야.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 답을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가야 답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답을 다 안다는 사람은 사기꾼이니까 믿지 마세요. 그건 제가 확신을 99.9%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지금 특히나 더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어떤 지점에 있다면 퀀텀 점프를 했거나 하거나 이거를 완벽하게 인바디를 해서 이거를 살아내기 전까지는 이게 지금 내가 살아보면서도 이 느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칠 때도 뭐 도미솔도를 치면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하라 했다가 이렇게 하라 했다가 노래를 할 때도 이렇게 하라 했다가 이렇게 하라 했다가 춤을 출 때도 이렇게 하라 했다가 이렇게 하라 했다가 뭐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100% 몸으로 느낄 때까지는 그러니까 나의 스타일대로 소화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까지는 내가 이거를 그냥 믿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그게 특별한 내가 되는 그 조건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 전부를 사랑해주고 그 키추킹인가 머시게인가 그거 전부를 사랑해주듯이 너는 나랑 평생 가는 거야. 그 안에 있던 그 모든 시간들도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있어서 지금 내가 된 거야. 그게 내가 끔찍해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뭐 싫을 수 있지만 그게 없었다면 그게 하나라도 빠졌다면 나비 효과에 의해서 케오스 티오리에 의해서 나는 저 우주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미국 멕시코는 말이 안 되죠. 미국 뉴욕에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나는 파리에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는 모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모든 거를 안고 가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대신에 우리가 항상 이 불안과 알 수 없음을 알고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거를 기억하시되 근데 지금부터는 이 두려움이라는 녀석을 내 뒷자리에 앉혀요. 너를 내가 데리고는 갈 건데 근데 네가 이제는 나를 믿어줘야 돼. 내가 운전석을 앉아서 내가 운전을 할 거니까 넌 샷다박갑하고 너 그냥 뒷자리에 앉아있어. 넌 뒤에서 박수나 쳐. 알았지? 내가 운전할 거니까 너는 무지성으로 아무따 박수로 미친듯이 치는 거야. 지금부터 조용히 해라. 네 시대는 갔어.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똑같이 몰라도 이젠 내가 알아서 해볼 거야. 이거 내가 알아서 하고 대신에 내가 몰라서 이거를 틀린다면 이게 지금부터 나의 시행착오가 되고 나의 자료가 될 거야. 네가 대신 결론 내리지 마. 지금부터는 내 게임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워. 믿어줘서 고마워 하고 걔를 뒤에 벨트 해서 묶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면 돼요. I'm safe enough. Trust myself enough to lead this time around. 여러분들이 self-efficiency,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효능감, 나의 효율성을 믿고 내 스스로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뉴 버전의 나를 믿어서 내가 리드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fully anchored, 땅에 내가 닷을 내리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벤두라의 자기 효능감 개념과 또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또 1977년이네요. 그래서 아직 안 해봐서 우리가 몸에 익지 않은 거지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딥다운 받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이미 알아요. 그 느낌적으로 안 맞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내가 알면 달라져요.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더디게 닿을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할 거예요. 근데 내가 뿌리만 단단하다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만 안다면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넘어져봤자 그리고 나는 가고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털고 또 일어나면 돼요.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앞구르기 하고 뒷구르기 하고 옆구르기 해서 결국 가고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it's okay. 괜찮습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해본 사람만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뇌과학적으로는 신경 가소성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실패라는 것조차도 뇌의 회로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연결하는 재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과거의 기억 혹은 과거의 나에게서 혹은 과거의 패턴에게 운전대 뺏기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가시다가도 아직 아니야. 역시 아니야. 역시 나는 아직 생각보다 독립적이지 못해. 안 될 것 같아. 또 그럴 줄 알았어. 또 실수하네. 또 실망을 시켜. 아직 안 되나 보다. 역시 나는 어려.
나 아직 나이가 많은데 정신 아직 못 차렸네. 정신 차려 김홍규 형님. 이렇게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나를 못 믿고 또 흔들리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와요. 사람은 분명히 오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번에는 다르실 거예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내 영혼 깊숙이 해서 내 마음에서 이미 그거가 알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내 느낌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맞다는 거를 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치고 올라오는 사이클이 분명히 전보다 빠르실 거고 상황 판단도 빨라지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 시프트의 어떤 그 사이클 자체가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픽업된다는 걸 느끼실 거고 여러분들이 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 시그널 자체가 내가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어떤 그 선언인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른이 된다는 거, 이 책임을 진다는 게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러던데? 옛날처럼 숙제 안 해오면 손바닥 10대 맞고 끝나면 좋겠다고. 다 그런 마음이잖아,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뭐 하고 그거를 정확히 인생을 사는 다이렉션을 주면 나는 그렇게 살면 좋겠다고. 그게 바로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죠? 맡기면, 근데 여러분, 남한테 이렇게 맡기면 인생이 성공적으로 풀릴지 몰라요. 실패하면 책임을 내가 안 져도 될지 몰라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도 늘 그 자리여야 돼요. 그 책임을 대신 서주는 사람이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야 되고 절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야 돼요.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닌 거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실패를 하고 망가져도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건 후자예요. 그러니까 전자인 건가? 실패를 하는 쪽이에요. 시행착오를 겪는 쪽이에요. 왜냐면 아무도 못 가지는 데이터를 무조건 나는 가지게 돼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그 깊이를 나 혼자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becoming, 무언가가 되고 있는 거, blossoming, 지금 꽃피고 있는 거, sparkling, 빛나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어린 시절의 여러분들이 되고 싶었던 그 모습일 거고요. 언젠간 내가 이렇게 판단 내리고 싶고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내 스스로를 책임지고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능력이 생기고 반성하면서 내 스스로를 발전시킬 줄도 알고 다정하게 남들도 챙길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사랑이 넘치는 어떤 이런 모습 존엄성 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꿈꾸셨을 거예요. 이런 모습을. 근데 무언가가 되어가는 이 트랜지션의 시기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바로 그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퀀텀 점프의 감정 독백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가 겪는 왔다 갔다의 시간. 설레임과 불안. 주로 불안이 더 많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드렸던 거고 실제로 제가 거기서 썼던 수많은 단어들이 여러분들 제가 그냥 떠든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썼던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제가 발췌해서 만든 대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다 모르고 무언가가 돼가는 그 위대한 가능성입니다. 위대한 가능성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내려보는 그 시간을 지금 보내신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여러분, 이번에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잡고 내 삶에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을 하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하루에 20% 지금 이거 듣고 잠시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80% 동안 그렇지 내가 안 되지 그럼 또 그러네 내가 망했어요 내가 안 된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80%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전복을 시켜야겠죠. 우리가 전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포커스가 뭐가 없지 뭐가 안 되지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이걸로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까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쪽으로 흘러가게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내 머리는 내 거예요. 내 생각은 내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면 됩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내리죠. deeply rooted. 땅속으로 뿌리를 겁나 내려버려요. 겁나 내려버리는데 걔가 가지를 잘 보세요. 오늘부터 내가 가지를 디자인을 할 건데 오른쪽 동쪽으로다가
한 위도 74.5에 한 각도를 한 남쪽으로 한 37.2위도 한 이 정도로다가 틀어가지고 살짝 오른쪽으로 꺾어서 하는 꽃잎이 한 32.5도 정도 올 거니까 그러면 조금 더 철연한 느낌이 나거나 좀 화사한 느낌이 날 것 같으니까 가지를 그쪽으로 뻗어보게 내가 뿌리를 이렇게 내려볼까. 나무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뿌리를 겁나 내려요. 물을 겁나 먹어요. 햇빛을 겁나 받으면 알아서 겁나 자라버리는 게 나무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자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뿌리를 그냥 미친 듯이 내려버려. 어떻게 해? 물을 미친 듯이 먹어. 어떻게 해? 햇살을 미친 듯이 받아버려. 그럼 어떻게 해? 알아서 미친 듯이 자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라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뿌리를 미친 듯이 땅으로 내리는 그 순간 물을 미친 듯이 빨아들여 버려요. 그리고 햇빛을 미친 듯이 받아버려. 여러분은 지금 그 시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가지는 알아서 자라줘요. 그늘이 알아서 생깁니다. 꽃이 알아서 필 거고, 그러면 내가 미친 듯이 뿌리를 내리고 미친 듯이 물을 빨아들이고 미친 듯이 햇볕을 받았기 때문에 알아서 지가 열릴 거예요. 과실이. 알았죠, 여러분? 그것까지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할 수 없어요. 알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공념입니다. 내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돼요. 알았죠? 얼마나 아름다운 가지가 펼쳐질지, 어떤 화분들이 만나서 어떤 꽃이 피게 될지, 혹은 어떤 것들이 날아와서 내 옆구리에 이끼가 생기게 될지 여러분 정하지 말아봐요. 한번 정하지 말아봐. 혹시 알아? 다람쥐가 와서 밑에다가 집을 지을지 어떻게 알아? 이상한 앨리스가 와가지고 똑똑하고 문이라도 하나 달아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가만 놔두면 지들이 알아서 해요. 여러분 내가 막 지금 막 뭔가 지금 이미 됐고 막 되고 있고 이러니까 막 오픈된 에너지로 막 프리하게 날아가고 싶은데 막 아이처럼 막 재밌게 뭔가 해놓고 싶은데 막 이게 막 이렇게 막 주체 안 되는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데 막 지금 막 증폭된 에너지가 막 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잖아요. 왜냐면 지금 비커밍이기 때문이에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1010 포털이 올 때 이걸 이용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혼자가 아니라 집단 의식 공명으로 증폭을 시킬 겁니다. 10이 뭐예요, 여러분?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완성을 말해요. 0은 뭐예요? 인피니티 심볼이에요. 영원을 뜻합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무언가. 여러분이 영원히 지속시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지금 목표를 세우세요. 종이에 쓰세요. 저널에 야무지게 지금 당장 기입하세요. 그리고 숫자 1 뭡니까? 리더십, 독립, 개척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운전대 잡아요. 운전대 잡아요. 여러분이 운전해서 나가고 싶은 목표, 리더십, 독립, 개척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 하나. 빨간색을 뜻합니다. 아주 진취적이고 불꽃 같은 에너지 하나 쓰세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증폭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나? 오늘의 숙제가 답글에 1, 0 쓰실 건데 1. 나의 리더십이나 독립적인 거 혹은 개척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뭐 하나 쓰세요. 여러분 뭐 말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생각하면 하고 싶으면 뭔가 뭐 상징물도 좋고 뭐 기억 뭐 다 좋아. 다른 사람들 못 알아보게 해도 좋으니까 1과 관련돼서 목표 하나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0과 관련해서 작성 뭐 하나 하세요. 그리고 영원히 가져가고 싶은 거 작성 뭐 하나 하세요. 그래서 1 하나 0 하나 2개 작성하시는 거예요. 숙제예요. 그리고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나를 잡는 과거의 홍경이가 와가지고 야 너 이거 한 번에 안 돼. 이거 쉽게 되면 사기야. 너 이거 돌아가야지. 네가 한 번에 될 리가 있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인생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거를 벗어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겪고 있어요. 벗어났다가도 오고 이러는데 이게 자기 의심 같은 거야. 근데 이걸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어려워. 플레이아데스 성단과 달이 근접하는 시기가 10월 10일 근처에 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그 별의 어떤 그거라 그래요 이게.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달은 무의식을 뜻해요. 특히나 우리 이 킴박타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달의 흐름에도 이걸 또 많이 받으세요. 후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플레이아데스 천문학적으로 달이 플레이아데스 성단과 근접해지는 어떤 이 지점 자체가 이 나의 어떤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제 이 사이클을
자연스럽게 힐링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강제적으로 마련이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된다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뭔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반복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치신다면 이번 기회에 그냥 싸그리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지금 기입을 해보시라. 플레이아데스 성단과 달이 근접하는 지점에 여러분들이 과거로 뒷자리에 안전벨트에 묶어놓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걷다 묶어놓을 거. 샤트박값 시키고 뒤에다 묶어놓을 그거를 걷다가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 1010 포털을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려놓기와 뿌리 내리기입니다. 뭐라고요? 내려놓기와 뿌리 내리기. 이걸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컨덤 점프를 하셨다면 더 큰 컨덤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이거를 확실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뭔가 소소한 것만 되고 확실히 한 방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걸 내가 확실히 뒤로 하고 앞으로 나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직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처음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꼭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내가 무언가가 되고 있는데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는가? 혹은 불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내가 스스로에게 인정하고 있지 않는 나의 섀도우 사이드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그 다크 나이트 오브 소울이라 그러죠. 그 섀도우 워키라고 이제 영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 실제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까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뉴욕하고 저 시경이 뭐냐, 샌프란시스코하고 제가 실리콘밸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샌호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또 따로 또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졌던 그 수많은 조각들 있잖아요. 도자기 조각, 유리 조각. 그 조각들을 어떻게 나의 연료로 바꿀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시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그것을 나만의 빛깔로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남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내가 가진 그 빛깔을 내지 못합니다. 내 거를 훔쳐가서 붙인다고 해도 남들에게는 그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가진 빛을 내지 못해요. 내 상처가 내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걸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그게 없어서 내가 가진 빛을 내지 못합니다. 내게 소중한 일부가 되는 거예요. 뒷자리에 묶어서 내가 안전벨트를 묶어놨을지언정, 뒷자리에 내가 셔터박값 시켜놨을지언정, 어쨌든 그들도 나의 아주 소중한 일부라는 거. 그 모든 조각이 모여야 나라는 존재가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사랑스러운 나의 일부라는 거. 셔터박값을 시키되 사랑스러운 나의 일부라는 거를. 그게 하나라도 없었다면 나는 이미 우주에서 살고 있거나 어디 저기 멕시코 한가운데 살고 있거나 아니면 저기 뭐 스톡홀름 어디에 뭐 살고 있거나 그럴 수 있다. 휘바휘바 하고 있거나 그럴 수 있다. 여러분 뭔지 알았죠? 김원경 컨텐츠 못 듣고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인연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셨죠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슈퍼챗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컨덤 점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과학적이고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이게 결론적으로는 페데리코 파지니 얘기하는 그 팬케이즘, 그러니까 그 한국말 뭐냐? 한국말 까먹었어. 그죠? 그거랑 의식이랑 굉장히 그게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뉴욕이랑 샌프란시스코를 웬일이야? 실리콘밸리랑 갈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보는 눈이 다른 것도 말이 되는 거고, 이 양자 얽힘이나 퀀텀 점프라는 것도 인문학적으로도 해석이 되고, 이제 인문학이나 예술적으로도 해석이 되고 기술적으로도 해석이 되는 게 충분히 말이 되는 게 되게 전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컨텐츠를 들으시고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을 거라고 전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끼리도 이런 모임을 해봐도 나중에 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전공을 갖고 계신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신지 전 전혀 알 수 없지만 한번 저기 백업드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언젠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주세요. 그래서 된다면 우리끼리 우리가 뭐 대단한 지식에
여러분들은 지식인일 수 있지만 또 전 또 대단한 지식인은 아니지만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또 우리 이런 생각을 공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널링 오늘 꼭 해보세요. 그거 꺼내서 써보시고 다음 컨텐츠에서 우리가 제가 이제 3편을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은 유료 컨텐츠를 해서 좀 딥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 제가 퀀텀 점프를 매일매일 5일 동안 이렇게 10월 10일 전까지 하실 수 있는 컨텐츠를 제가 준비를 할 거고 그거와 함께 제가 50문항 퀀텀 점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쯤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하실 수 있게 제가 딱 50분 정도만 한테만 판매할 수 있게 제가 제작을 해뒀고 다음 편에서는 이제 섀도우웍하고 관련해서 이제 퀀텀 점프를 정확하게 한 번 더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끌어당김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 관련해서 조금 언급해드리고 뉴욕과 실리콘밸리에 대해서도 조금 재밌게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충분히 잘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감정 독백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왜냐면 그렇게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를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었고 너무너무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시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답글을 보면 제가 뭘 모르지만 좀 느끼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얼마나 해내고 계신지를 좀 개소리 같겠지만 좀 느끼고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자부심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제가 컨텐츠 올리겠지만 힐러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뭔가를 그거 할 수 있지만 디터미네이션은 저쪽에서 가지고 와야 한다. 자기가 십수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자기가 양쪽 다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되게 맞다는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쨌든 이런 동기부여 컨텐츠를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여기까지예요. 그냥 한자리에 앉아서 떠드는 거. 여기까지가 항상 제 몫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단 스스로가 변하고자 노력하신 분들만 이 컨텐츠를 만났을 때 미친 듯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뷰가 100이 나오든 10만이 나오든 100만이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컨텐츠 안에 물론 수적으로 비율적으로 보면 또 상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컨텐츠 안에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접속하게 되느냐가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접하시고 스스로 시간을 투자하고 주변을 바꾸고 스스로 내면적으로 성장을 하고 바꿔나가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접하는 게 저는 정말 큰 행복이고 정말 큰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한 여러분들도 한번 열정을 쏟아보시고 제가 쓰임이 될 수 있는 한 저는 한번 갈아볼 테니까 우리가 같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같이 길을 한번 찾아봐요. 우리가 혼자 가면 힘들어도 같이 가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좀 덜 외롭고 덜 무섭고 더 씩씩하게 더 즐겁게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미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이미 신이 나고 두려울 것도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앞으로 씩씩하게 우리 같이 잘해봅시다. 아셨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인생에 나타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또 시작입니다. 출발해보실까요? 렛츠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수고했어요. 안녕. 지금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실 것 같은 분들께 추천해주시면 안 잡아먹지. 안녕.